공무원이 되었으므로 제257회 평택시의회 임시회 제2차 기획행정위원회 개의를 선언합니다. 안녕하십니까. 기획행정위원회 위원장 김영조 의원입니다. 오늘은 기획항만경제실 소통홍보관 감사관 소관 2025년 하반기 주요 업무 보고를 청취하겠습니다. 그럼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25년 하반기 주요 업무 보고 청취권을 상정합니다. 먼저 기획항만경제실 소관 2025년 하반기 주요 업무 보고를 청취하겠습니다. 실장님은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기획항만경제실장 조원경입니다. 항상 평택시 발전과 시민을 위해 애쓰시는 김영주 기획행정위원장님과 김명숙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모든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기획항만경제실 간부공무원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이뮤재 기획예산과장입니다. 한준희 항만수산과장입니다. 이영월 청년정책과장입니다. 김보경 일자리경제과장입니다. 문재홍 세정과장입니다. 차재룡 징수과장입니다. 2025년도 하반기 주요 업무 계획에 대해 보고 드리겠습니다. 일반 현황은 서면으로 대신 보고 드리고 부서별 주요 사업 위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기획예산과 소관입니다. 4쪽 자발적 참여와 적극적인 실천으로 만드는 혁신 행정입니다. 유연한 사고와 실행 중심 행정을 통해 불필요한 규제를 개선하고 조직 내 혁신 문화 정책을 위해 노력하고자 합니다. 이를 위해 2025년 평택시 혁신 실행 종합계획을 수립하였으며 실무자 중심 혁신 동호회 운영과 역량 강화 교육으로 혁신 행정 기반 조성을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또한 적극 행정 우수 공무원 선발, 인센티브 지급을 비롯한 적극 행정 지원 보호 제도를 장려하고 일하기 좋은 직장을 만들기 위한 조직 문화를 개선하는 등 보다 적극적으로 행동하는 공직 문화를 조성하겠습니다. 앞으로도 혁신, 적극 행정, 규제 개선 등 시정 혁신을 위해 다양한 분야에서 직원들이 참여와 협력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5쪽 재정정책의 대응력 제고 기반입니다. 지방재정 운용의 불확실성에 대비하고 중장기적 재정 예측 전망을 더욱 고도화하겠습니다. 먼저 다양한 분석을 통한 수입 예측을 내실화하고 중기 재정 계획의 실효성 확보를 위한 자체 투자 심사, 재원 조달 계획의 분석을 강화하겠습니다. 아울러 지방채 관리를 통해 재정 건전성을 확보하겠습니다. 연차별 계획이 반영된 사업과 마무리 단계의 사업 등에 한해 지방채 발행을 제한하여 발행 규모를 적정하게 관리해 가겠습니다. 2024년도 회계연도 일반회계 순세계 잉여금 중 일부를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의 재정안정화 계정으로 운영하겠습니다. 향후 자주재원의 부족, 지역경제의 악화에 대비하여 지방재정의 대응성을 강화하겠습니다. 또한 통합재정은 일반회계 융자 200억 원을 실시하여 일반회계의 세입 불균형을 해소하고 우리시 재정운영의 효율성을 도모하겠습니다. 다음은 6쪽 수요자 중심의 법무행정 및 법제 개선입니다. 대규모 개발 추진과 행정의 전문화에 따라 관련 소송은 복잡 다양해지고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습니다. 행정의 신뢰를 확보하고 법적 분쟁을 최소화하기 위해 법률 전문가의 적극적인 조력을 지원하겠습니다. 또한 시민을 위한 무료 법률 상담 제공으로 시민의 법률 복지 향상을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아울러 자치법규의 신뢰성 및 안전성 확보를 위해 법령 사전 검토와 입법 절차를 지원하고 불합리한 규제를 지속적으로 발굴 정비하여 시민들이 일상생활 속 불편을 해소할 수 있도록 힘쓰겠습니다. 다음은 7쪽 시정 목표와 연계한 성과관리 추진입니다. 국정과제와 주요 도정지표, 시정 목표와 연계한 대내외 평가를 통해 성과관리 체계를 구축하여 시민의 시정 만족도를 향상시키겠습니다. 대외평가 우수기관 선정을 위해 자체 점검회의, 실적 향상 컨설팅 등을 통해 목표 달성 실적을 확보하겠습니다. 또한 전 부서와 읍면동 대내 평가를 통해 주요 시책 추진 현황과 성과를 점검하고 합리적 보상 체계를 마련하여 성과 중심 조직 문화 조성에도 노력하겠습니다.
다음 구쪽 항만수사과 소관입니다. 경쟁력 있는 항만 환경 조성입니다. 평택항의 물동량 증대를 위해 화물 유치 인센티브 지원 및 국내외 설명회 개최 등 맞춤형 전략 추진에 만전을 다하겠습니다. 또한 제4차 항만 기본계획 수정계획에 입출항 항로 분리 및 증심, 친수공간 조성 등 15개의 의견 반영을 요청하였으며 평택항 발전 방안에 대한 의견을 적극적으로 제시할 계획입니다. 아울러 평택항 축제, 희망의 바다 그리기 대회, 홍보 아카데미 운영 등 다양한 평택항 홍보 활동을 통해 대내외 평택항 인지도 제고를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10쪽 평택 항만 배수로 정비 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동부도 배후 도로에서 평택호 관광단지까지 이어지는 항만 배수로 정비 사업으로 산책로와 자전거 도로, 친수 공간 등 시민을 위한 볼거리, 즐길거리를 조성하는 사업입니다. 2024년 9월 연안 정비 사업 실시 계획을 수립하여 공사를 착공하였으며 2027년 완공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12쪽 평택항 친수 시설 조성입니다. 평택항 2종 항만 배운단지 개발은 관광, 레저 등 휴식 공간을 조성하기 위해 추진하는 사업으로 제4차 항만 배우단지 개발 종합 계획에 따라 토지 이용 계획에 따라 다각적으로 검토한 후 해양수산부와 협의하여 하반기에 사업 제안서를 제출할 예정입니다. 또한 구 국제여객터미널 친수공간 개발을 위해 부지관리청인 평택지방해양수산청과 긴밀하게 협의하여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평택함 활용 해양안전체험관 조성사업은 23년 8월부터 함내 철거 공사를 시작으로 현재 인테리어, 수영장 등 내부 공사 중에 있으며 2026년 상반기 개장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14쪽 내실 있는 어업인 지원사업 추진입니다. 해양수산 경기 뒷받침 강화를 위한 수산자원 조성사업과 수산물 생산성 증대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상반기에는 어업인 소득 향상을 위해 뱀장어 9만 마리를 방류하였으며 수산업 안전보험 가입 지원 사업, 내수면 어선 분야 지원 사업 등을 추진하였습니다. 하반기에도 넙치와 동작에 치어 100만여 마리를 추가로 방류하고 양식장 경쟁력 제고 사업 등 어업 경쟁력 강화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청년 정책과 소관입니다. 16쪽 청년의 안정과 성장을 위한 정책 추진입니다. 올해 우리시는 청년 정책 사업으로 총 10개 부서에 42개 사업을 수립 시행하고 있으며 주거, 일자리, 심리 등 청년의 삶 전반에 있어 청년의 미래 설계를 위한 안정적인 기반 마련에 중점을 두고 있습니다. 먼저 대표적인 청년들의 전용 공간인 청년 쉼표는 이용 청년들의 의견을 반영해 불편함이 없도록 운영에 최선을 다하고 있으며 하반기에는 권역별 유휴공간 5개소를 활용하여 접근성이 낮은 북, 서부권 청년들에게도 다양한 프로그램이 균형 있게 제공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또한 청년들의 정주 여건 조성과 생활 안정을 위한 월세 및 전월세 대출이자 지원 사업과 경기도 청년 노동자 통장 청년 기본소득 지급 사업도 차질 없이 추진할 계획입니다. 아울러 청년정책 공모 사업과 청년 사다리 프로그램 성과 보고회, 청년의 날 행사와 청년 네트워크 활동 결과 공유회 등 청년의 안정과 성장을 위한 정책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17쪽 청년의 도전을 열어주는 취 창업 지원입니다. 올해 신규로 시행 중인 평택 청년 취업 성공 지원 사업을 통해 자기소개서 작성과 면접 교육, 모의 면접 등 실전 중심의 역량 강화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또한 최근 청년 수요가 높아진 정보 보안 등 4개 가정의 4차 산업 분야 전문 교육이 7월부터 본격적으로 시작되며 자격, 어학 시험 응시료 지원과 직업계고 취업 지원 사업 등 취업을 준비하는 청년들의 상황에 맞는 맞춤형 취업 지원도 지속적으로 추진할 계획입니다. 아울러 창업을 준비하는 청년들을 위해 창업 기본 교육 및 명사 특강과 최대 5천만 원까지 대출을 보증하는 청년 창업 특례 보증 지원, 아이디어 제품에 대한 판로 개척 사업인 크라우디 펀딩 등 창업하는 청년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되는 창업 지원 정책도 함께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18쪽 변화하는 인구에 대응하는 맞춤형 인구 정책 강화입니다. 먼저 출산 초기 부담을 덜기 위한 천만남 이용권을 1,800가구에게 지급을 완료했으며 저출산과 고령화 대응을 위한
2025년 저출산 고령화 시행계획을 수립하여 125개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6월부터는 가족 친화적 인구 정책의 일환으로 관내 초, 중학교 학생들을 대상으로 인구교육 뮤지컬 공연을 진행 중이며 인구정책 공모전, 인식 개선 교육 등 시민 참여 중심의 소통형 프로그램도 추진할 계획입니다. 아울러 정책의 사각지대에 있는 신중년의 활기찬 사회 참여 기반 마련을 위한 공모 사업과 함께 인생 이모작 지원센터 조성도 준비 중이며 1인 가구 특화 강연 프로그램, 동아리 지원 사업 등 변화하는 가구 형태에 맞춤형 지원 정책도 지속적으로 추진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일자리 경제과 소관입니다. 20쪽 소상공인 위기 극복과 경쟁력 강화입니다. 장기적 경기 침체에 따른 경영 악화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을 위한 지원 시책을 추진하여 소상공인의 경영 부담을 완화하고 지역 경제의 안정을 도모하고 있습니다. 골목 상권 활성화를 위해 골목형 상점가를 기존 2개소에서 5개소로 확대하였고 하반기에 8개소까지 확대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소상공인 특례 보증 및 2차 보전 지원을 통해 경영 기반을 강화하고 착한 가격업소 지정 및 공공 배달앱 활성화로 소비자의 물가 부담과 소상공인의 경영 부담을 줄여 나가겠습니다. 또한 지역 화폐 인센티브를 기존 6%에서 7%로 확대 지원하고 평택사랑카드 페이백 이벤트, 가맹점 수수료 지원 사업을 병행 추진하여 소비를 촉진한 물론 가맹점의 수수료 부담을 덜어 침체된 지역 경제에 활력을 불어넣겠습니다. 다음은 21쪽 지속가능 일자리를 위한 지역특화 맞춤 지원 강화 사업입니다. 농가 인력난 해소를 위해 외국인 근로자 지원센터를 설치하여 농가 104개소에 338명의 외국인 계절 근로자를 배치하였고 직접 일자리 사업으로 6개 사업에 495명의 일자리를 지원하였습니다. 또한 일자리 박람회를 개최하여 262명이 취업하는 성과를 거두었습니다. 하반기에도 지역사회 특성에 맞는 외국인 근로자를 수급 및 지원하고 경기도 5070 일자리 박람회와 연계한 하반기 일자리 박람회 개최 등 수요자 맞춤 일자리 지원 및 지역사회 고용 안정을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22쪽 변화에 대응하는 경쟁력 있는 전통시장 조성입니다. 전통시장 경쟁력 강화를 위해 전통시장 공동 마케팅 사업 경기 살리기 통큰세일을 추진하였고 전통시장 시설 안전 강화 일환으로 통복시장 고객센터 리모델링 및 승강기 신축, 집중호우 대비 아케이트 누수공사, 화재 안전요원 배치 지원 사업을 추진하였습니다. 하반기에도 시장별 특색을 살릴 수 있도록 공모사업에서 선정된 안중시장 문화관광형 시장 육성사업, 통복시장 특화상품 건강조청 개발사업, 송탄 안중시장 경기도 무형유산 공연사업을 추진하여 전통시장의 자성력을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23쪽 사회적 경제 활성화를 위한 지원 확대 추진입니다. 관내 사회적 경제 기업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 사회적 경제 현장 교육, 사회적 경제 지표 측정 지원 및 사회적 기업 재정 지원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또한 사회적 경제 제품 판로 확대를 위해 공공구매 담당자 인식 개선 교육 및 사회적 경제 공공구매 박람회를 개최하였으며 새로운 사회적 기업의 발굴 육성을 위해 신규 창업 지원 사업을 추진하였습니다. 앞으로도 가치의 평택 소셜마켓 개최, 사회적 경제 우수사례 현장 교육 및 사회적 경제 제품 우선 구매 우수부서 인센티브 지급 등 사회적 경제 조직의 경쟁력 강화와 사회적 가치 실현을 위한 정책 추진에 역점을 두겠습니다. 다음은 25쪽 세정과 소관입니다. 지방세입 안정적인 확보 추진입니다. 지방세 징수액은 5월 말 기준 5,258억 원이며 2025년 지방세입 세입 전망액은 1조 4,050억 원으로 경기 침체로 인한 부동산 거래 감소에도 인구 및 사업장 증가와 대기업 실적 개선 및 도시개발에 따른 공동주택 증가 등의 영향으로 전년 결산 대비 568억 원 증가할 것으로 전망하였습니다. 빈틈없는 정기분 지방세 부과징수로 납기의 징수율을 높이고 탈루 세원에 대한 분기별 기획조사를 통해 안정적인 지방세입 확보를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아울러 지속적인 세입 동향 파악과 징수 실적 분석을 통해
세수 추계 관리에도 만전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28쪽 징수과 소관입니다. 안정적 세수 확보를 위한 체납액 집중 정리입니다. 2025년 체납 정리 목표액을 지방세 418억 원, 세외 수입 100억 원 등 총 518억 원으로 설정하여 추진 중입니다. 2025년 5월 30일 기준 지방세 205억 원, 세외 수입 48억 원 등 총 253억 원을 정리하여 목표액 대비 48.8%를 정리하였습니다. 체납액 최소화를 위해 신속 정확한 체납 처분과 더불어 고액 체납자에 대하여는 현장 중심 징수 활동을 강화하며 출국 금지, 명단 공개 등 강력한 행정 제재를 통하여 끝까지 추적 징수하겠습니다. 아울러 세외 수입 체납액 정리에도 최선을 다하고자 세외 수입 관련 부서와 체납 모니터링 및 체납 처분 관리 등 업무 협업을 강화하여 체납액 최소화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9쪽 기업과 공감하는 친화적 세무조사 추진입니다. 2025년 정기 세무조사를 목표를 100개 법인으로 설정하여 추진 중에 있습니다. 2025년 5월 31일 기준 25개 법인을 조사하여 38억 원을 추징하였으며 자체 기획 세무조사를 실시하여 과점주주 취득세 누락 건으로 57건에 4억 원을 추징하였습니다. 향후에도 법인과 충분한 의견 교환 및 소통 확대로 추징에 대한 저항을 사전에 방지하고 기업과 공감하고 신뢰받는 세무조사로 지방재중 확충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기획항만경제실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기획항만경제실 소관 질의답변을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거수로 신청해 주시고 페이지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김명숙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업무 보고기 때문에 상반기를 지난 이제 하반기에 하시는 사업에 대한 궁금한 사항이나 하반기까지 이제 진행되면서 어떤 도출돼야 될 그 평가 기준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잠깐 질의를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5페이지 보면 재정적인 대응력 제고 기반 마련이라고 하셔서 재정 운영 전략을 담아 주셨어요. 지방채 발행 계획도 하시고 다양한 분석을 통한 수입 예측 내실화 하시겠다고 하셨는데 지금 이 부분에 있어서 수입 전망 가정은 어떻게 하고 계세요? 우선 이제 저희가 중기를 운영할 때 많이 고려되는 게 이제 그 과거의 자체 수입이나 그리고 국가 재정 운영 계획, 각종 그리고 경제 이제 경제 지표들을 지표들을 네. 좀 소홀히 한 부분이 있었는데 이런 것들을 좀 집약적으로 판단을 하기 위해서 표현을 드린 사항이고요. 그리고 이제 세입뿐만이 아니고 세출 측면에서도 투자 사업 위주의 그런 사업 예상을 편성하기보다는 중기에서 먼저 반영하고 그 절차적인 요인을 가져야 이제 편성 여건도 마련하기 위해서 저희가 이런 절차적인 걸 강화할 목적으로 표현드렸습니다. 그러면은 추가로 지금 말씀하신 거에 대해서 질의를 좀 하겠습니다. 중기재정 계획 실효성을 확보를 위한 두 가지 분석 강화를 하시겠다고 하셨어요. 어떤 방식으로 분석 강화를 해서 하반기에 중기지방재정 계획에 대한 안을 삼으실 건지에 대한 부분도 설명이 좀 필요할 듯합니다. 우선은 이제 기존에는 예산 편성을 위한 어떤 절차적인 거를 중기 부분이 누락돼 있어도 추후 반영하는 재검토 요건으로 표현을 했었는데 이러한 거를 절차적인 영역을 미리 사전에 설정하지 않으면 그 사업 반영 여부에 대해서 이제 저희가 좀 제재를 가할 수 있도록 앞으로 그렇게 진행할 사항이고요. 어떤 제재가 따라줄 이제 예정이실까요? 직접적인 제재라고 하는 게 바로 예산 편성을 해줄 수 없다라는 표현으로 이제 규결이 될 텐데요.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중개 중요성을 좀 부각을 시키고 이게 예산 재정이 좀 여유로우면 표현되는 걸 좀 수용할 수 있는 부분은 많겠지만 지금같이 이제 긴축적인 여건 하에서는 절차적인 내용 그리고 연도별 계획 이런 것들을 명확하게 하지 않으면
이제 일반 예산 편성 여건을 좀 제재를 가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주신 답변에 추가로 제가 또 질의를 하면 국가재정 운영 계획이라는 말이 안 나왔어요. 그러면 지금 중기지방재정 계획 같은 경우에는 국가재정 운영 계획하고 따로 갈 수 있는 부분이 없거든요. 그럼 그 부분에 대한 부분은 어떻게 정책과 연계성을 갖는다는 부분에 대한 설명이 좀 미흡했는데 그 부분도 좀 설명을 좀 부탁드립니다. 국가대전 관련해서는 이제 정부나 또는 각 부처에서 추진하는 방향들이 사전에 표현되지만 요 안 되는 부분들이 많이 있거든요. 이런 것들은 과거에 진행됐던 어떤 누계치나 실적치 또는 평균치들을 사전에 좀 검토해서 우리가 한 번에 다 담을 수는 없어도 예측 가능한 여건들을 마련하기 위해서 표현드린 사항입니다. 지금 이번에 행정사무감사에서도 계속 지적된 사항이 지방재정 계획이나 중장기 계획이 너무 미흡하고 국가재정 계획뿐만이 아니라 국가의 어떤 정책하고도 연계성이 부족하다라는 부분을 계속 지적을 받았던 사항입니다. 그러면 하반기에 이런 부분에 물론 이제 자료는 그 전에 만들어졌기 때문에 다 담을 수는 없겠지만 오늘 여기에 계시는 과장님이나 실장님은 그런 부분에 대해서 자리에 없는 부분에 대해서 충분히 설명을 좀 하셔야 될 부분입니다. 지금 행정사무감사가 끝나고 바로 이어진 하반기 업무 보고이기 때문에 이미 자료는 충분히 담을 수 없는 시간적인 악재가 있었고 그 부분에 대해서는 추가적으로 좀 질문을 드리면 지방채 발행에 대해서도 이번 행정사무감사에서 계속 지적을 많은 의원님들로부터 받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본 의원도 했고 그러면 지금 신규 발행에 대한 사전 절차 이행 내역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어떤 심의를 하게 됐는데 그 심사 결과에 대해서 미발행된 사례가 좀 있나요? 사전 절차 그 단계에서 지금 현재까지 있었던 사항들은 없었고요. 앞으로 이제 지방채를 발행하더라도 연차별 계획이 포함된 사업들이 아마 있을 거예요. 이런 연차별 계획이 정말 필요한 건지 그때그때 그 사업 부서에서 요구하는 게 아니고 연차성이 확보될 경우에 이런 부분도 고려를 할 예정입니다. 지금 단서 조항으로 달아주신 게 중기지방재정 계획과 연계한 재원조달 계획 검토 및 투자 심사 실시 여부를 하겠다 조건부로 이렇게 하셨는데 신규 발행 계획을 세우고 사전 절차 이행 내역에서 충분히 검토가 되지 않는 것들은 미발행될 수 있는 사례도 있다라는 부분을 충분히 염두에 두시고 이 부분을 진행을 하셔야 되지 않나라는 생각을 합니다. 알겠습니다. 통합재정 안정화 기금에 대해서 일반에게 순세경영금 49억 원이 전입될 예정입니다. 전입금 사용처에 대해서 조금 더 구체적으로 설명을 좀 해주십시오. 통상적인 기금이 이제 일반에게나 특별한 사업 추진에 있어서 필요한 영역을 갖고자 해서 마련되는 사항들이기 때문에 이 과거에 이제 저희가 운영했던 거는 통합 계정만 운영을 했었거든요. 근데 네. 지난 4월에 이제 최종구 의원님께서 대표 발의하시면서 그 필요성을 공감을 했기 때문에 이 기금의 사용 목적 여건 내에서 뭐 급히 필요하다거나 아니면 요즘과 같이 이제 그 민생회복 지원금을 써야 되는 특별한 여건들이 발생이 된다 그러면 사용코자 이제 앞으로 재정 여건을 좀 강화하고 구축하고 확보하기 위해서 이제 조성하는 기금이라고 봐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지금 5%로 잡은 거는 어떤 기준에 의해서 5%를 잡으신 겁니까? 5%에 해당되는 금액이 49억 원인데 예. 네. 이게 이제 금년 같은 경우 순세계획으로 남아 저기 작년 결산을 하고 보니까 순세계획금이 984억 정도 이제 결산액으로 떨어지더라고요. 네. 그 이제 조례상에도 5% 이상의 금액을 기금할 수 있다. 이래서 그 5%그 영역을 984억 원에 대한 5% 영역을 표현드린 사항입니다. 5% 이상 할 수 있다라고 했는데 여유치 않으니까 그 5%딱 마지노선에 맞춰서 지금 책정을 하셨다는 말씀이시죠? 지금 재정 여건이 넉넉하면 더 할 텐데 네. 하여튼 순세계획금 여건에서 그렇게 판단을 하고 전입시킬 계획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러면은 지금 통합개정 일반에게 200억 정도를 예탁을 하셨어요. 그런데 이제 비수익성 재정 지원이나 그 생활 폐기물 수거 등에 각각 그 100억씩 투입하셨는데 이 비수익 노선하고 생활 폐기물 수집 운반에 대한 투입된 평가 결과는 어떻게 상반기에 나왔습니까? 그 전에 이제 지금 이제 하반기에 투입될 예산이고 전반기에 투입된 예산에 대한 평가 결과서는 좀 나왔습니까?
별도로 평가 결과는 저희가 파악하지 못했습니다. 이게 지금 이 이제 사업들은 계속되는 사업들이지 않습니까? 예, 매년 연간 반복되는 지속성을 갖고 있는 사업이고, 사업들입니다. 예, 그런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 어떤 평가 결과서가 나오지 않으면 이 예산에 대한 적정성이나 사업의 목적에 맞게 쓰여지는 것에 대한 기준서가 없다는 말씀인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앞으로는 지금 그 준비되지 않은 사항에 대해서는 하반기 사업을 진행하면서 꼭 준비해서 다음에는 의원님들한테 그 자료가 좀 배부가 됐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사업부서하고 공유해서 네. 파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청사권리기금이 지금 일부 그 296억 원이 상환이 됐고 200억 원 기상환이 돼 있습니다. 그러면 남은 금액이 지금 얼마입니까? 현재 96억 원이죠? 예, 965. 네? 청사 건립기금 예탁금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나머지 금액이 96억 원 아닙니까, 실장님? 자, 96억 원에 대한 상환 계획은 어떻게 세워져 있습니까? 실장님 답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지금 청사 관리기금을 제가 자료를 보니까 현재 951억 원에 네, 지금 예탁이 돼 있는 거로 파악이 되어 있고요. 네네. 이 부분은 그 지금 청사 수요가 계속 늘고 늘어나고 하고 있고 네. 또 물론 시청사도 이사가를 가야 되지만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나 기타 사업소들도 여러 가지 청사가 좀 필요한 상황이라 네. 기금이 지금 많이 뭐 부족한 상황이다 그렇죠. 충분히 못한 상황이기 때문에 이 부분들은 원금 그 상환 계획은 상황 아직 미지수다. 예, 그거는 좀 추이를 봐가면서 저희가 네네. 좀 안정적으로 좀 관리될 수 있도록 그래 좀 네, 지금 시청사에 대한 부분도 민원이 많이 발생이 되고 있고, 뭐 제가 있는 지역구에도 지금 이제 청사가 지어지고 있고 월세살이를 하고 있는데 이런 부분에 있어서 많은 부분들이 수요와 공급이 예산의 범위 내에서 이루어지면 좋겠지만 그렇지 않은 부분은 분명히 존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선적으로 지금 진행돼야 될 부분에 대해서는 충분히 인지를 하고 계실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만큼은 예산의 효율성과 순위적인 부분에 대해서 잘 안배를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통화기금의 회계간 불균형 해소에 대한 부분은 어떻게 지금 계획을 갖고 계세요? 이게 이제 전체적인 건 아니지만 뭐 기금 조성액이나 기타 특별에 대해서 이제 활용되는 네. 그 사업비들이 어떤 거는 이제 저희한테 예탁이 되고 어떤 건 이제 예탁이 안 되는 부분들이 있거든요. 네. 이런 영역들도 한번 들여다보고 필요하다면 제도권 내에서 관리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볼 계획으로 표현드린 사항입니다. 제가 이번에 이제 그 하반기 업무 보고 자료를 쭉 보면서 느낀 게 그 회계간 재원이 굉장히 많이 불균형돼 있는 거는 저희가 다 알고 있는 사실이잖아요. 그 해소를 위한 통합기금의 재정 운영에 대한 어떤 성과에 대한 부분도 분명히 이루어져야 되는데 그런 부분들이 조금 미흡하지 않나 이 자료에 뭐 좀 그런 부분이 좀 많이 아쉽습니다. 저희가 이렇게 그 업무 보고를 받는 거는 그 많은 부서들과 그 많은 사업들에 대해서 저희들이 일일이 다 부서를 찾아다니고 부서에서 와서 보고하기가 힘드니까 이런 업무 보고를 상반기 하반기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럼 업무에 대해서 전부는 아니지만 전체적인 파악할 수 있는 부분들이 있어야 되는데 지금 요번에 그 자료 올라온 거를 보면 요 부분도 좀 형식적으로 작년과 거의 다름없이 이루어지지 않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올해 행정사무감사에서 아주 많은 부분들이 그 된 부분이 내년 상반기 업무 보고 때는 보완이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도 본 의원이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반복을 해도 이것이 다 순차적으로 그 접수가 돼서 실행이 되는 부분에는 시간이 걸리기 때문에 또 반복적인 부분에서도 말씀드리는 부분이 있어요. 그 통화기금 운용에 대해서 재정의 자율성과 유연성이 분명히 존재를 하죠.
그 자율성과 유연성에 대한 그 범위는 어디까지입니까? 이렇게 하면 조금 넓긴 하고 방송으로 말씀을 못할 것 같은데 본 의원이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거는 발언은 조금 뭐 나중에 따로 하셔도 될 것 같은데 분명히 이 부분에 대해서는 자율성과 유연성이 의원들이 알고 있기에는 좀 범위가 너무 넓지 않나라는 분명히 존재를 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도 조금 범위를 좀 명확히 하셔서 의원님들이 납득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 자율성과 유연성이 조금 발휘가 됐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지금 통합 기금에 대해서 그 어떻게 좀 제도나 어떤 개선 방향을 갖고 계신 부분이 있습니까, 실장님? 보고받은 게 있으세요? 예, 전체적으로 제가 업무를 좀 그 파악 중에 있거든요. 그래서 의원님 말씀 취지는 이런 기금들이 보다 안정적으로 확보가 돼야 되고 또 기금 간의 원활한 유연성과 자율성을 좀 확보를 통해서 여러 가지 사업들이 원활하게 추진한다는 취지로 지금 이해를 했습니다. 한 가지 더 보태면 그 재원 간 회계 간 불균형이 조금 많아요. 저희가 지금 아까 이제 새로 생긴 뭐 기금도 있고 하기 때문에 그렇긴 한데 그런 부분에 대한 부분도 분명히 그 우리가 고민해야 되고 하지 않나라는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예, 말씀하십시오. 전반적으로 기금에 대해서 네. 의원님 말씀하신 대로 한번 분석을 해보고 여러 가지 드러난 문제점들은 하나하나 보완해서 다음 업무 보고 때는 이런 부분들이 명확하게 좀 설명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자료를 작성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이 자리에서 자료를 좀 몇 가지 조금 부탁을 드리고 싶은데요. 지방채발행 사전 절차 이행 내역 목록하고 심사 결과서를 좀 받아보고 싶습니다. 저희 지금 뭐 너무 예산이 어렵기 때문에도 있지만 이런 부분은 조금 제출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다음에 그 비수익성 재정 지원의 폐기물 수거 운반 비용에 대한 비교표가 조금 주셨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자료를 준비하셔가지고 저한테 이번 주까지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여기까지만 질의하고요. 다른 의원님 질의하신 다음에 다른 상황에 대해서 또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김명숙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네, 최재형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안녕하세요. 최재형입니다. 수고 많으십니다. 행감이 끝나고 이제 얼마 안 됐는데 이제 하반기 업무 보고를 하게 됐습니다. 예. 그 우리 그 혁신 실행 종합 계획을 이제 해마다 수립하는 것 같아요. 8개 네, 맞습니다. 전략의 53개 수립 사업. 이 사업 그러니까 이런 과제들은 어떻게 선정을 합니까? 우선 정보혁신 그 실행 계획이 시작이 되거든요. 아, 정보 혁신 예. 그러면 실행 계획. 그 테두리 안에서 예. 분야별 추진 과제를 설정하고 그 설정된 과제 내에 각 세부 사업 요거를 또 표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각 시군 지자체별 실정에 맞도록 그 영역을 이제 같이 하고 있습니다. 이게 이제 그 53개 사업이고 하니까는 이제 전 부서의 이제 사업들이겠네요, 그렇죠? 그렇게 됐을 때 이 뭐 주기적으로 이런 뭐 성과 관리 모니터링이나 뭐 주기적으로 이런 거를 어떻게 하나요? 진행 사항을 모니터링 하고요. 네. 그 이제 담당 부서별 과제별 이행 여부, 달성도 이런 거를 좀 수시로 체크를 하고 있습니다. 뭐 이렇게 정례화해서 하나요? 어떻게 합니까? 수시로 그냥 이제 실무선에서는 수시로 하고 있고요. 정기적인 거는 뭐 7월에 한다든지 분기별로 한다든지 뭐 그래서 평가 결과 도출되기 이전까지 지속적으로 이제 정기성을 가지고 하고 있습니다. 그럼 이게 이제 성과 뭐 지표도 설정할 거고 이렇게 할 거 아닙니까? 그러면 이제 그게 이제 하반기 연말쯤 되면 이제 결과가 나오겠네요. 그렇죠? 네, 맞습니다. 그게 이제 다들 아시겠지만 그 연간 평가를 행안부에서 일괄적으로 하고 있거든요. 예, 작년 같은 행안부에서. 경우는 뭐 저희가 좋은 성적은 못 냈었는데
과거에 저희가 19년부터 22년도까지는 그 실적이 좀 괜찮았습니다. 그래서 뭐 상사업비도 받고 했었는데 그 이후로 지금 못 받고 있는데 하여튼 올해 더 노력 경주해서 요 영역을 가질 수 있도록 더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22년도 이후로 좀 낮아진 이유가 뭐라고 생각하세요? 어떤 이유 때문에? 어떤 이유라고 특정하기보다는 지표의 달성이 지자체별로 특성이 있다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네. 근데 공통지표상에서 참 달성이 어려운 이제 강화하는 지표들이 있거든요. 이런 것들이 좀 빠질 때가 있는데 또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올해는 좀 잘 하셔가지고 좋은 성과를 내길 기대하겠습니다. 그다음에 그 상반기 이제 적극행정 우수공무원 선발하고 인센티브를 지급을 하셨다고 이제 추진 실적에 나오는데 이 선발 네. 기준은 어떤 식으로 합니까? 적극 행정에 있어서 가장 중시되는 거는 업무 관행화돼 있던 업무냐 아니면 행정 수요나 환경 변화에 표현 가능한 내용들이냐 뭐 이런 사항들이 이제 주가 되는 사항들이고요. 금년 상반기 같은 경우는 이제 뭐 매년 상하반기에서 이제 그 대상자들을 선정을 하고 업무 공유도 이제 직원들하고 할 수 있도록 하고 있는데 상반기 같은 경우는 이제 우수가 2건이 있었고요. 그리고 장려가 6건이 있었습니다. 이 직원분들한테 저희가 뭐 최우수 같은 뭐 등급별 최우수, 우수, 장려, 노력 이렇게 해가지고 가점에 대한 거 그리고 희망 부서 전보 요청 사항 같은 거 아니면 뭐 특별휴가 같은 거 이런 거를 제공을 해서 전 직원이 다 공유하고 참여할 수 있도록 좀 권고를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게 지금 상반기에 8명, 그다음에 하반기에도 또 이 정도를 선발을 하시나요? 인원에 대한 건 정해진 게 없고요. 이게 없고. 예, 그 내용적인 거 평가를 해서 그 평가된 내용으로 이제 인원수가 더 가감이 될 수 있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이게 이제 전 직원들한테 이제 공유가 되고 그래서 전 직원들한테 확산되게끔 이렇게 지금 하신다는 얘기죠. 예, 맞습니다. 그렇게 해서 이런 적극 행정 할 수 있는 그런 분위기를 만들 수 있도록 그렇게 좀 확산을 좀 해야 될 것 같아요. 이게 잘 되는 데도 있지만 안 되는 부서도 좀 있더라고요. 민원을 접수가 되면 뭐 계속 적극 행정 안 하고 계속 끝까지 이렇게 책상에 묻어놓고 이런 경우가 좀 있는 것 같아요. 하여튼 다양성에서 그리고 현실성에서 또 접목성에서 많은 직원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의원님도 말씀 주셨지만 그런 분위기 조성 여건에서 더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 중기지방재정계획 이제 내년 26년부터 이제 30년까지 이게 지금부터 준비를 해서 작성을 하나요? 준비를? 지금 이제 경기도에서 수요조사 여건이 와서 저희가 이제 수요조사를 지금 지금 현재 수요조사를 하고 있고요. 네. 그런 내용들에 대한 건 이제 저희가 자체 여건에서 연차별 계획 이런 걸 포함해서 이제 추정하기 위해서 아까 저 김영수 의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수입이나 지출 상에서 예측 가능한 사항들을 좀 담아보고 있습니다. 네. 지금 뭐 지난 행감에서도 지적이 됐었지만 이 자료의 오차가 굉장히 심한 경우가 되게 많아요. 그래가지고 지금 예를 들어 이 세액 수입 그 중기지방재정계획의 세액 수입 그때도 말씀을 드렸었는데 이런 부분들 지금 연도별 세액 수입이 24년도 지금 우리 세액 수입이 얼마였습니까? 제가 1,300억 정도로 알고 있는데 지금 세액 수입 자료가. 근데 세액 수입 세액 수입이 지금 얼마였죠?
24년도에 결산 1,300억인가? 예, 지난번에 말씀 주셨었고 그 정도로 기억하고 그렇죠. 있습니다. 예. 1,300억 정도 되는 것 같아요. 그다음에 전년도에는 얼마였습니까? 전년도는 좀 많았던 것 같아요. 제가 자료를 보니까. 그런데 지금 이제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근데 이 중기지방재정계획에는 그 오차가 어마어마해요. 지금 25년도부터 30년까지 한 거 보면은 지금 세외 수입이 7,389억이에요. 26년도에는 6,478억, 8,400억 계속 이렇게 돼 있는데 실질적으로 우리가 세외 수입을 결산을 하면 2천억이 안 되는 것 같아요. 1,300 뭐 몇십억 뭐 이렇게 되는데 이 오차가 5천억 이상 나요. 그러면 이게 이렇게 전망을 해가지고 세출을 맞추고 했을 텐데 이런 부분들. 그래서 이제 행감 때도 이제 말씀을 드렸지만 이런 부분 세입 전망 정확히 해가지고 중기지방재정계획 저기 편성하실 때 이런 것들 좀 오차 없이 물론 오차가 나겠죠. 조금씩은 날 수 있지만 이 너무 많은 오차가 난다. 그러니까 이번에 중기지방재정계획 세우실 때 그런 부분은 좀 염두에 두시고 하셨으면 하는. 예, 말씀드립니다. 알겠습니다. 이제 조금 말씀 올리면 네. 중기상 세외 수입이 매년 달라지는 제일 큰 이유는 네. 이제 저희가 금액이 큰 사업 중에 그 도시개발 사업들이 있거든요. 네. 이제 이런 게 이제 추진 계획이 뭐 변경이 되는 사항도 좀 있고요. 그리고 채비지 매각 같은 그런 데서 오는 수입도 변동폭이 크기 때문에 단지 일반회계에서 파생되는 우리 고정형의 그 세후 수입은 변동폭이 그래도 적은데 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그런 특별회계 여건 내에 있는 도시개발 사업과 관련된 영역들이 꽤 많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이게 많아도 너무 오차가 많다. 예. 이게 그리고 도시개발 사업이 뭐 해마다 이렇게 큰 금액의 세후 수입이 들어오는 게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전에 24년도 했던 것도 그렇고 이러면서 좀 이제 계속 연동화돼 가지고 수정은 되는데 이게 너무 이제 오차가 심하면 세출도 이게 안 맞을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런 부분을 좀 면밀히 살펴서 중기지방재정계획 편성하실 때 이렇게 좀 해주실 네, 알겠습니다.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우리 지방채 총 발행액이 얼마죠? 금년 계획하고 있는 게 마무리가 되면 2,112억 가량 될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금년에 다 예, 예. 발행이 다 아직 금년 계획 중에 그 100억 규모인 평택역 복합문화광장 사업 그거는 아직 실행을 안 한 상태고요. 네. 그게 마무리가 되면 2,112억 규모 정도 될 것 같습니다. 2010이요. 이런 부분도 이제 뭐 계속 행감 때도 말씀드렸지만 그 지방채 발행할 때 좀 신중해야 되고 그다음에 이 지방채 발행하는 거를 제가 이제 저희가 이제 행감 때 이제 별도의 그 동의안을 통해서 좀 의회 의견을 받아달라. 이게 이제 예산서에 같이 이제 올라오게 되면 이제 또 이렇게 간과할 수, 그러니까 그냥 넘어갈 수도 있고 하기 때문에 그 건별로 좀 이렇게 해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렸고요. 그래서 지방채 이쪽도 지금 상황 계획이나 좀 계속 있는 것 같아요. 상황 계획은 또 보면 연차별로 이렇게 있고 한데 올해 내년에도 지방채 발행 계획이 있죠. 계속. 지금 수요 조사를 하고 있고요. 네. 이제 요거는 이제 경기도에서 전달받은 걸 저희가 이제 그 10월경에 해안부에서 승인이 떨어지거든요. 이제 거기서 받는 사항들은 연간 발행 한도액을 이제 승인을 받는 사항입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 주신 것처럼 그 승인 내에서 각 사업별 내역은 의회 승인 받고 또 실행을 하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항만수산가 지금 우리 보면 그 평택항 물동량 현황을 보면 지금 이제 우리가 이제
포트세일즈는 국내 이제 설명회도 많이 하고 뭐 홍보도 하고 다양한 이제 활동들을 하고 있는데 물동량은 계속 거의 유지한다랄까요? 그런 이번에 컨테이너는 좀 증가를 했고요. 네, 컨테이너만 자동차가 증가하고 좀 자동차가 줄었습니다. 많이 줄었더라고요. 네네. 뭐 경기 영향이 있겠고 전기차를 포함한 그 수입차 물동량이 좀 줄었습니다. 그래서 자동차 물동량이 줄어서 자동차만 줄었습니다. 컨테이너는 지금 전년 대비 좀 24년도에 많이 좀 늘었다가 네. 이것도 뭐 그냥 그 정도 수준인 것 같아요. 그리고 올해는 전망을 또 좀 적게 하셨네요. 네, 작년보다. 아무래도 저기 미국 뭐 관세 영향 때문에 네, 조금 감소될 그런 것으로 부분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제 그 원인은 이제 자동차 물동량이 좀 줄어서 그렇다. 예. 그다음에 그 항만 배수로 정비 사업을 보면은 이게 전년도에 그 2월된 사업들이 계속비 사업이 있었잖아요. 예. 그거 별도로 지금 이거 올해 예산이죠? 30억. 30억은 금년 예산입니다. 금년 예산이죠. 네. 그거하고 그 작년에 2월된 게 한 거의 45억, 예. 46억 정도 되는 것 같더라고요. 예. 그건 지금 다 집행이 됐나요? 올해? 하고 있나요? 예, 뭐 하고 있고 금년 동으로 다 지출할 계획입니다. 금년은 지출 다 예. 가능할 뭐 것 같습니다. 착공이 좀 늦었었는데요. 예, 예. 지금 뭐 이게 정상 무슨 사업이었죠? 2월된 사업들이? 2월 사업비요? 예. 그냥 저 시설비입니다. 시설비, 예. 또 감리비도 있었고 뭐 그랬던 것 같은데. 네, 감내비도 2월 됐습니다. 그 올해 또 예산도 30억이 있는데 이것도 다 같이 올해 다 예, 집행할 집행하겠습니다. 겁니다. 예.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은 계속 이 항만 배수 정비 사업이 늦어져 가지고 네. 계속 2월 되고 하면서 이게 원래 사업 기간이 계속 늘어나잖아요. 그래서 이게 무슨 문제 때문에 이렇게 기간이 늘어나는지. 작년에 네. 그 인허가 해수청 인허가 문제 네. 때문에 한 6개월 이상이 지연됐습니다. 네. 그 이후로 9월에 이제 착공했고요. 네. 지금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이후로 이제 작년 예산이 지금 2월 된 부분이 작년에 있습니다. 그것 때문에 6개월 정도 딜레이 되면서 예. 예산이 2월 됐다. 그리고 예. 지금 앞으로는 좀 순차적으로 네, 뭐 문제는 없고요. 네 그렇습니다. 이 사업도 이제 빨리 좀 완료가 돼야지 이쪽에 그 네, 관광단지까지 이어지는 그 예. 저기잖아요. 배수 여기 지금 사업 내용에 보면 이제 자전거 도로, 수변 산책로, 생태 관찰 체험장, 뭐 친수 공간 이런 것들이 있는데 이런 게 빨리 돼야지 이제 시민들이 또 거기에 사용을 하고 할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예, 빨리 좀 사업이 말이 될 수 있도록 네 노력하겠습니다.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다음 평택항 2종 항만배우단지 개발 이거는 지금 사업 제안서 오늘 하반기에 제출한다고 네. 제출할 예정입니까? 아, 이거 작년부터 얘기했던 건데 예, 또 그렇게 똑같아요. 준비를 하고 있었는데요. 이번에 그 이제 그 국립해양해사대학교를 네, 이제 사업자고 거기에 유치하시는 거로 지금 진행을 하고 계세요. 해양대학교요 예, 예, 해양대학교 유치를. 유치를. 예, 그래서 그 부지 한 4만 평 정도를 그 배우단지 내 마련하는 거로 지금 토지 이용 계획을 또 다시 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좀 늦으면 내년 초 예, 좀 사업 신청할 계획입니다. 사업 제안서 제출을 내년 네. 초에 할 예정이다. 예. 이게 계속 이제 몇 년째 작년에도 그렇고 그 전에도 그렇고 이제 사업은 나오는데 이 사업 기간도 시작하는 시작 쪽도 없고 그냥 사업 기간 6년에서 계속 넘어요. 그러니까 예, 예. 그동안 이제 해수부에서 그 배우단지를 굉장히 부정적으로 생각했습니다. 네. 그래서 작년 하반기 때 좀 긍정적으로 입장 변화가 있었고 네. 그래서 그거 준비하던 차에 지금 그 해양해사대학교 유치를 준비하느라고 조금 더 늦어지겠습니다. 유치 가능성은 좀 있습니까? 어떻습니까? 어떻게 판단하세요? 이제 시작입니다. 일단 뭐 해양대학교가 유치되면 기존에 이제 그 목포 해양대학교가 네. 있고 부산 해양대학교가 있습니다. 네. 그 두 학교에서도
긍정적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요즘 좀 해양대학교가 인기가 좀 없는 것 같은데 예전에 비해서 예전에는 인기가 예, 많았어요. 그래서 이제 이거를 이제 비수도권에서 네. 수도권으로 유치하려고 그래서 또 수도권 예, 거기서도 많은 부분이 또 공감하고 계시고요. 그래서 좀 가능성이 좀 있다. 예. 그런 말씀이네요. 알겠습니다. 이 사업도 그 뭐 빨리 사업서 제안서 제출하고 사업이 빨리 진행될 수 있도록. 네. 이 사업비는 지금 이게 민간입니다. 민간이죠? 예. 지금 이 정도 추정을 하시는 거예요. 6,900억 정도.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해양안전체험관 예. 내년 상반기 개장 차질 없으시겠어요? 어떻습니까? 예, 그렇게 지금 사업비 마련 잘 돼가고 있습니까? 예, 그 자금 조달 계획서를 이제 받았는데 받았어요? 조금 예, 보완할 부분이 있어서 보완하고 있고요. 네. 그래서 내년 상반기 한 2월 정도로 생각했었는데 네. 이 자금 조달 계획 부분도 있고 또 지난 이제 폭염이 계속돼 갖고 지난달부터 이제 8월 말까지 공사를 좀 중단했습니다. 그래서 그 영향이 조금 있었고 지금 그 공정관리 계획을 다시 거기에 맞춰서 공정관리 계획을 수립하고 있습니다. 지금 공사는 계속 하고 있는 거예요? 하고 뭐 계속 진행하고 있었다가는 네. 지난달부터 잠깐 중지했습니다. 폭염 때문에 중지한 거고 네. 그 전에는 계속 했던 거예요? 계속 해왔습니다. 여기 그 재원이 없는데 그냥 아닙니다. 그 집행되고 지금 한 3천만 원 정도 네. 남아 있습니다. 3천만 원 정도 남아 예, 있어요. 예. 이거 나중에 저희 그쪽에서 사업 집행할 계획, 공정 계획, 네. 그것 좀 한번 우리 상임위 의원님들한테 한번 예, 그, 어떤 식으로 진행해서 예, 수립되는 내년 대로 상반기 언제에 마무리하겠다. 예. 그런 계획을 받으셔가지고 한번 주십시오. 알겠습니다. 좀 재원 조달 방안도 지금 받았다고 말씀하셨죠? 네. 그거 포함해가지고 그렇게 주시면 이것도 빨리 좀 마무리될 수 있도록 최대한 신경 써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예. 청년 정책과 그 추진 계획에 보면 권역별 유휴 공간 5개소를 활용한 청년 네트워크 활성화 이 사업이 있는데요. 이 유휴 공간이 어디 5개소가 어디입니까? 이 공모사업집 신청하신다는 얘기죠 올해 도에. 공모 사업을 해서 선정이 된 사업입니다. 선정이 된 네, 거예요? 네, 네. 그 지금 저희가 신청을 받아서 선정을 했는데 네. 북부 3군데 그리고 서부 시민의 공간 그리고 남부 1군데 이렇게 해서 5군데 예, 추진 예정입니다. 북부 3군데는 어디가요? 아, 안중이 지금 여기 이제 서부는 시민의 공간 거기 네, 1호점 네. 거기고. 요 지금 이게 카페도 있고 해서 카페요? 예. 요 자료는 그냥 서면으로 드리겠습니다. 네, 그런 네. 데서 청년들 모여서 이런 활성화, 청년 네트워킹을 한다. 네, 회의하고 네. 뭐 이런 걸 하게. 어떤 뭐 이렇게 뭐 케이크를 만든다라든지 예 여러 가지를 프로그램도 하고 있고. 있습니다. 네 여러 가지 프로그램을 추진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네. 지금 우리 사다리 프로그램 현재 미주리대학교 연수 중이네요. 네 이번 10월 주까지입니다. 이번 주까지 27일까지네요. 네 이게 굉장히 이때 이 경쟁률은 어땠습니까? 20명 선발을 했는데. 20명 선정이 됐는데 신청은 226명이 오, 예 신청을 했습니다. 11대 1, 10대 1이 예 11대 1 정도. 예. 선정은 어떻게 지금 이게 취약계층의 학생들 이렇게 배분이 있죠. 저희가 취약계층은 저희가 뭐 점수를 뭐 더 준다라든지 가점을 해서 준다든지. 예 그렇게 해서 선정을 하고요. 네. 1차적으로는 자소서라든지 서류 검토를 먼저 해서 그 2배수로 해서 40명을 이제 선정을 합니다. 선정을 이배수로 하고 선정해서. 예 그다음에는 그 외부 위원분들 선정하고 예 거기엔 또 시의원님도 이제 한 분이 들어가셨어요. 예 그래서 면접을 최종적으로 봐서 20명을 선정을 했습니다. 그럼 그 취약계층의 학생들한테 그 2배수 뽑을 때 가점은 그때 주나요? 언제 주나요?
아니 처음부터 처음부터 예, 처음부터 줘요? 줍니다. 예, 아, 그래서 2배수로 뽑았을 때 거기에 유리하게끔 예, 가점이 예, 예. 포함되어 그래서 있고. 이번에 저희가 이제 비율을 보니까 그 우대 청년들하고 비우대 청년들을 볼 때 우대 청년들이 85%, 85%요? 예, 오. 그리고 비우대 청년이 15% 이렇게 예, 비율이 그렇습니다. 이것도 어느 정도 정해야 되지 않나요? 너무 한쪽에 편중되면 좀 네, 그동안 도에서 이게 도비 100%는 아니죠. 도비하고 매칭이죠. 5대 5대 5, 5인가요? 예, 도비 10이요. 그래서 작년도 같은 경우도 계속 이렇게 우대 청년들을 위한 사업이기 때문에 우대 청년들을 좀 많이 줘야 되지 않느냐 이제 그런 말씀들을 계속 하셨는데 네. 작년도에는 이제 6대 4로 해서 선정을 했었어요. 네, 네. 결과가. 네. 근데 이제 올해는 한 85대 조금 15. 더 이제 올릴 생각이었는데 저희가 이제 면접을 보면서 예, 우대 청년들이 이제 많이 선정이 된 거였고요. 이제 추후에 이 사업을 하게 된다고 하면 비우대 청년들도 이 사업이 필요한 청년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렇죠. 예, 그래서 지금 15%는 좀 너무 작다라는 좀 생각이 들어서 예, 비율을 조금 더 올릴 필요성이 있습니다. 비우대 네. 청년. 그러니까요. 너무 비율이 차이가 많이 나면 또 네. 비우대 청년들도 여기 프로그램 참여하고 싶은 애들이 많을 거 아니에요. 지금 거의 뭐 11대 1, 10대 1 이상의 경쟁률인데 그랬을 때 이 뭐 인원 좀 늘리고 하는 건 도에서 뭐 얘기는 없습니까? 이게 이 프로그램이 인기가 많으니까. 지금 내년도 이 신청 관련해서 예, 수요조사 공문이 왔는데 올해는 5대 5였거든요. 근데 이제 내년도에는 5대 5 또는 3대 7 저희가 이제 7로 해서 부담이 예, 되나? 또는이라는 이제 이렇게 말이 붙은 거로 봐서 예산이 좀 도에 예, 인원 늘리기 쉽지 도비율이 좀 않겠네요. 적어들지 않을까 좀 예상을 하고 도비 지원이 있습니다. 줄어들 가능성이 높다 그런 말씀이네요. 참 이 문제가 있습니다. 도비 사업 처음에 하다가 이렇게 계속 우리 지자체에 부담을 많이 시키는 이런 보조금 사업들이 많은데 도비 알겠습니다. 그리고 여기 보면 경기도 청년노동자 통장 선정 145명 이거 뭡니까? 어떤 사업입니까? 이거는 경기도 사업으로 저희가 이제 평택 뭐 몇 명을 선정해 달라라고 하면 저희가 이제 그 대상자를 이제 선정을 해서 도에 이제 그 대상을 보내주면 도에서 이제 처리하는 사업인데요. 지금 그 청년 노동자 기준 중위소득 120% 이하인 청년 노동자일 경우에 매월 10만 원씩 저축을 하면 네. 2년 만기 시에 480만 원을 현금으로 주고 100만 원은 지역 화폐로 지급하는 예, 사업입니다. 그러니까 이율이 상당히 이제 상당히 높네요. 높죠. 네, 네. 자기가 납부한 금액의 배를 주고 그렇죠? 네. 240만 원 납부하면 480만 원을 주고 그리고 거기다가 100만 원 지역 100만 원 화폐로 상품을 주고. 예, 예. 그래서 지금 올해 이게 선정이 되게 되면 내년 이제 1월부터 이제 도에서 이제 매칭을 해서 예, 같이 이제 청년이 이제 10만 원 저축을 하면 도에서도 이제 10만 원을 거기에 같이 예, 같이 비율로 넣어주기 전액 때문에 도비입니까? 네, 네. 전액 도비. 맞습니다. 예. 그러면 몇 명을 선정합니까? 아, 저희는 지금 인원수가 145명으로 예, 145명 내려왔습니다. 선정을 한 거예요? 예, 이게 지금 선정할 계획이다. 예. 145명 명단이 내려왔고요. 네. 선정해 달라고. 네. 이게 지금 110%입니다. 그러니까 여기서도 이제 110%를 선정을 한 게 저희가 145명이고 10%는 또 거기에 예, 탈락되네요. 예, 예. 이거는 이제 도에서 예, 이 사업을 좀 110% 를 마무리합니다. 예. 선정해서 보내달라. 예. 그럼 이거 우리 어떻게 선발할 겁니까? 아, 저희가 지금 읍면동에서 지원을 1차적으로 받고. 예, 1차적으로 기준에 맞게 먼저 선정을 합니다. 읍면동에서 선정을 해서 이게 뭐 저희가 온라인이나 뭐 홈페이지나 이런 데서 공지해서 신청을 받거나 이렇게 안 하고 이렇게 되면 또 신청자도 엄청 많을 것 같은데 이 선정하는 방법도 좀 선정 방법이 뭐 가구 특성이 있다라든지 다문화 가정, 뭐 장애인, 한부모 또는 뭐 그리고 취약계층, 예. 경기도 연수 거주 기간 그리고 중위소득 등 여러 가지 그 기준이 있어서 배점을
예, 배점을 점수를 계산을 해서 거기서 이제 145명을 선정을 하게 됩니다. 네네. 그래서 이게 읍면동을 통해서 저 선정을 한다, 신청을 받는다. 네. 알겠습니다. 일단 여기까지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네. 최재형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언합니다.